오늘은 이민재 기자가 소식을 취재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지금 중동 건설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쌍용건설이 중동 건축사에 가히 새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초호화 호텔인 아틀란티스 더 로얄이라는 이제 호텔을 완공한 건데요. 네. 아틀란티스, 그러니까 전설의 대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지금 해저에 가라앉았다고 생각되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런 전설의 대륙을 네네. 이제 구현해 냈다고 말할 정도로 어떤 좀 상당한 이 어려움을 겪은 이 예. 고난이도 공사로 일단 꼽힙니다. 네. 네, 그리고 초호화 호텔답게 당연히 초호화 시설이 들어가 있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겠습니까? 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예. 네, 지금 오. 네, 이게 아주 특이한 구조의 구조물이에요. 벽돌을 쌓아놓은 듯한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예. 저는 저런 건축물은 굉장히 특이하죠. 네, 굉장히 좀 낯선데. 이제 외관을 드론으로 찍은 영상입니다. 예. 투숙객들이 찾아가기가 좀 힘든 구조 아닐까 모르겠네요. 한번 들어가면 길을 길을 잃으면. 네, 길을 잃으면. 네. 인피니티 풀이었고요. 네. 몇 층 정도 되는 건물인가요? 건물이 이게 이 44 초고층 층. 위쪽으로 44층 이렇게 이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는데 45층이 됩니까? 네. 44층이고 네네. 특급 호텔이 이렇게 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객실이 한 795개입니다. 네. 또 하나의 두바이의 랜드마크가 생기겠군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이 야경도 이 자체만으로도 이제 하나의 작품 같아요. 볼거리가 그죠? 되는 맞습니다. 이제 그런 호텔인 것 같고. 사실 좌우 나눠서 이렇게 네. 호텔동, 레지던스동이 있는 겁니다. 오래 아. 투숙하는. 네, 좌우로 나눠져 있고요. 예. 그리고 한쪽 이제 레지던스동은 39층으로 음. 이루어져 있고 호텔 같은 경우에 44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꽤 건축물입니다. 높아요. 그렇군요. 네. 아틀란티스 더 로얄 이름도 굉장히 좀뭐 인상적인데 이 쌍용건설하면 이게 해외 건설의 명가 이렇게 불리잖아요. 그만큼 맞습니다. 해외 유명한 작품들을 많이 지었는데 글로벌 레코드 하나 더 추가하는 셈이네요. 네네. 그 싱가포르에 예. 싱가포르를 상징하는 이제 마리나베이 샌즈라는 건축물을 이제 들어보셨을 알죠. 겁니다. 예. 네. 호텔인데 예. 그 아시아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이 마리나베이 샌즈도 바로 이 쌍용건설의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마리나베이 샌즈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이게 짓기 전에 네. 이제 다들 건축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한 그런 공사였는데 예. 쌍용건설이 그 공사를 맡아서 네. 이제 최종 완공까지 해내면서 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음. 이제 그렇게 마리나베이 샌즈를 지은 게 2009년이었으니까 지금 아틀란티스 더 로얄이 약 한 14년 만에 도전을 한 셈인데요. 그러네요. 아틀란티스 더 로얄의 이제 제2의 마리나베이 샌즈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예. 네, 벌써부터 아우가 형님의 명성을 좀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호텔이 갖고 있는 뭐 특별한 특징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영상에서도 봤듯이 네. 단연 그 외관부터 눈길을 확 사로잡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외관을 보면 이제 특이하게도 성냥갑처럼 생긴 조형물이 어떤 블록 쌓듯이 이렇게 착착착착 차곡차곡 쌓아져 네. 올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옆에서 말고 이제 위에서 봤을 때는 네. 그 전체적인 호텔이 또 일자가 아닌 이렇게 S자 그렇네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네, 유선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 세계 유일무이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설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누가 설계했습니까? 이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쌍용건설이 꼽은 가장 건축할 때 어려웠던 점도 바로 이 설계 부분이었는데요. 네. 지금 설계에서만 지금 14개국에서 네. 54개 컨설턴트 회사가 붙었습니다. 어이쿠. 네, 그만큼 예. 까다로웠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이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각국 관계자들이
이제 각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원격으로 의견을 또 나누고 조율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도 전해지고요. 예. 네, 특히 이제 두바이의 랜드마크이자 좀 세계 최고층 빌딩인 부르즈 할리파라는 네. 또 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네, 여기에 주요 시공사로 참여했었던 베식스라는 회사도 네. 이번에 아틀란티스 더 로얄 공동 시공으로 들어갔었는데 네. 네, 시공하는 과정에서 꽤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음. 근데 베식스 임원들은 이 아틀란티스 더 로얄을 건축할 때 이제 부르즈 할리파 시공 때보다 더 어려운 현장이었다라고 이제 혀를 내둘렀을 정도라고 전해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거 말고도 뭐 여러 어려움이 또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전해지는 건 있을까요? 네, 우리 또 3년 동안 네. 우리를 괴롭혔던 코로나19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코로나19가 산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었는데요. 네. 이 아틀란티스 더 로얄 공사 현장도 이제 코로나19의 타격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일단 그러니까 공사 기간이 기존보다 한 2년 정도 더 연장됐고요. 네. 2015년 12월에 수주했는데 결국 최종 공사하는데 약 80개월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설계 변경이나 혹은 인플레이션 등 영향도 있었고요. 네, 그것 때문에 공사비가 또 많이 늘어났는데 예. 수주했을 당시에 공사비가 8억 4천만 달러, 그러니까 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9천억 원 조금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 네. 3년 사이에 공사비가 예. 한화로 약 6,500억 원이나 더 불어났습니다. 아, 예. 부담도 컸을 텐데 그만큼 이게 작품이 이제 훌륭한 작품이 나와서 다행이긴 한데 굉장히 특이하거나 굉장히 보기 드문 시설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까 화면으로 언뜻 봤는데. 네, 맞습니다. 그 초호화 시설이 뭐 각종 많이 들어갔다고 아까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네. 네, 그 중에서도 단연 스카이 브릿지를 빼놓고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이게 한쪽에 호텔 동이 있고 한쪽에 네. 레지던스 동이 있는데 네. 네, 그 두 개의 독립 건물 사이를 네, 하늘 공중에서 연결해 놓은 통로 같은 겁니다. 이어지고 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예. 네네네. 예. 우리나라도 뭐 강남 뭐 재건축하고 있는 그런 예. 단지들에 예. 네, 특수한 건축 네. 그 공법으로 아, 들어가 있어요. 있는 그 두 개의 동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설계가 된 그 건물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그 사이에 커뮤니티 센터도 들어가고 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스카이 브릿지라고 하는데 음. 지금 아틀란티스 같은 경우에는 1,300톤이 넘는 초대형 구조물을 그러니까 지상 80m까지 끌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어떤 특수 공정이 좀 적용이 됐고요. 네. 이렇게 만들어진 그 스카이 브릿지 옥상에 인피니티 풀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 인피니티 풀에서 이제 걸프만 전경을 내려다볼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렇게 또 이런 인피니티 풀을 포함해서 네. 이 호텔 전체에 94개의 수영장이 설치가 아, 됐고요. 수영장만 94개요. 네. 예. 그 호텔 로비조차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예. 여기에도 4개의 대형 수족관을 설치해서 네. 이제 얻은 관광객들의 눈을 즐겁게 음. 해주는 그런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절대 이거 무슨 쌍용건설의 작품을 광고하고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절대로 아닌데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숙박요금이 과연 굉장히 비쌀 것 같은데. 네, 네. 아마 숙박요금이 가장 궁금하신 부분일 텐데 예.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예, 예. 그 익스피디아라는 곳에서 그 기준으로 예. 날짜는 4월 말로 설정을 해서 찾아봤습니다. 네. 근데 일단 1박은 네. 애초에 예약이 안 됩니다. 음. 네, 최소 2박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그 1박 기준으로 네. 이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네. 네, 가장 저렴한 방이 1박 기준으로 13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럼 2박 하면 무조건 260만 원부터 시작하는 네, 거네요. 거기에 네. 각종 뭐 관광세부터 해서 아. 요금 세금이 붙습니다. 그러면은 한 400 정도가 든다고. 400이요. 그렇군요. 네, 최소입니다, 최소. 최소. 그리고 이제 등급에 따라서 가격이 쭉쭉쭉쭉 올라가는데요. 네, 펜트하우스급, 네. 이제 좀 비싼 펜트하우스급으로 보면 이제 무려 한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아이고. 네, 1박에 3천만 원 정도 하고 네. 근데 가장 비싼 방이 시그니처 스위트인데 네. 시그니처 스위트가 1박에 한 4,8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놀라운 건 이제 오히려 비싼 방일수록 음. 그 남은 방이 없거나 네. 한 개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네. 네, 비싼 방일수록 더 잘 팔린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제 비교를 이제 해봤는데요. 네. 그 잠실에 또 이제 롯데 시그니엘 아, 서울이 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여기도 이제 고급 호텔에 속하는데 네. 이 롯데 시그니엘 서울의 제일 저렴한 방이 음. 그 같은 시점에 네. 한 1박에 9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음.
그리고 제일 비싼 방이 프레지덴셜 스위트인데 네. 이 방이 1박에 1,000만 원 정도였고요. 네. 네. 근데 물론 뭐 아틀란티스 더 로얄도 비싸기는 비싼데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시그니엘도 만만치 않게 비싸서 약간 놀랐습니다. 예. 이게 4월 기준이면은 한창 저희가 성수기라고 말한 그 시점에는 이게 가격이 더 오른다는 그렇군요. 그렇죠. 거잖아요. 더 오르겠죠. 예. 이민재 기자도 허니문 때 한번 이용해 보세요. 다녀와서 저희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세금을 뺏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쌍용건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중동에서의 네트워크도 탄탄할 것 같아요. 네. 뭐 혹시 뭐 다른 추진 중인 사업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쌍용건설은 고급 건축물 건설에 있어서는 네. 이제 해외에서 더 많이 알아주는데요. 네. 아랍에미리트뿐 아니라 네옴시티로 유명한 사우디에서도 네. 신규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지금 사우디에서 추진하고 있는 킹 살만 파크 프로젝트 사업 때문인데요. 네. 이 킹 살만 파크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23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한 30조 원을 들여서 약 16만 제곱킬로미터의 공원, 호텔, 박물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리고 쌍용건설이 여기에 이제 도전장을 낸 겁니다. 네. 네, 앞으로 이제 쌍용건설이 어떻게 또 사업을 그 수주를 해내고 어떻게 중동에서 또 중도 건축 시장에서 또 어떤 활약을 펼칠지 참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중동에서 초특급 호텔 완공으로 그야말로 이제 한국 건설사의 위상을 다시 입증한 쌍용건설의 이야기를 이민재 기자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